CNN이 극찬했던 아시아의 활기찬 심장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머스트 비즈리스트 1순위였던 그 뜨거웠던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마약김밥 한 줄을 맛보려 인산인해를 이루던 맛의 성지, 그곳은 바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장터를 넘어 한국의 민낯과 정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국가대표급 랜드마크이자 문화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장시장의 모습은 마치 폭격 맞은 폐허처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썰렁한 좌판을 지키는 상인들의 눈엔 생기가 사라졌고 행인을 붙잡는 호객 행위엔 섬뜩한 광기마저 서려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앉아달라는 애원은 비명처럼 들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긴 팬데믹이 남긴 상처일까요? 아니면 고물가라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 탓일까요? 장담컨대 아닙니다. 소비자는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이곳의 기형적인 탐욕 시스템이 그들을 밖으로 내던진 겁니다. 상식 밖의 가격, 고압적인 태도, 현금 결제 강요라는 악습들이 겹겹이 쌓여 신뢰라는 둑을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장시장이 어떻게 제 발등을 찍고 몰락의 길을 자초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해부해보려 합니다. 이곳의 바가지 논란은 단순한 비싼 가격 이슈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아주 교활하고 조직적인 범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메뉴판을 믿고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외국인 관광객. 그 순간 이미 그는 상술의 거미줄에 걸려든 것입니다. 상인은 고기 좀 섞어줄게라는 말과 함께 손님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멋대로 구성을 바꿔버립니다. 한국의 넉넉한 인심이라 착각했던 손님은 계산대 앞에서 닥쳐온 현실에 경악하게 됩니다. 모듬이니 10,000원입니다라는 일방적 통보, 주문한 적 없는 메뉴값을 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추가 요금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결제를 강요하는 명백한 사후 강매 행위입니다. 고작 몇천 원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코 베었다는 그 치떨리는 배신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한두 곳의 실수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만연한 표준 영업 방식, 즉 매뉴얼처럼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숨기고 동의는 생략하고 결제할 때 통수치는 것이 이곳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서비스인 척 가장하지만 실상은 가격의 투명성을 없애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덫이었던 셈입니다. 가격 표시제라는 법적 의무가 무색하게 광장시장이라는 치외법권에서는 원칙이 휴지 조각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은 상인의 속사포 같은 말발과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 지갑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낭만은 깨졌고 자신이 철저하게 호구 잡혔다는 비참함만이 여행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이곳은 이제 관광객의 주머니를 터는 사기꾼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이 분노는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SNS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지울 수 없는 디지털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2024년을 강타했던 외국인 유튜버의 15,000원 순대 사건. 그것이 바로 몰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접시에 담긴 건 기대했던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몇 점 안 되는 내장 쪼가리는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유튜버의 표정이 굳어진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이라는 브랜드에 걸었던 기대와 가치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을 기대하고 찾아온 이들에게 상인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불평이 아닙니다. 이런 퀄리티에 이 가격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근본적인 가치 붕괴에 대한 물음입니다. 백화점보다 저렴하고 넉넉하다는 시장의 오랜 미덕을 광장시장 스스로 헌신짝처럼 차버린 꼴입니다. 손님은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15,000원을 지불하고 모멸감을 구매했다는 사실에 치를 떱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이곳을 피하라고 경고하겠다고 말이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양이 적다는 눈치면 모자라니 더 시켜라며 뻔뻔하게 강매를 유도합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꺼지라는 식의 무시이자 고객을 향한 명백한
조롱입니다. 우리 방식이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오만함이 고객의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상인은 손님이 배가 고파 투정 부린다 생각했겠지만 손님은 사기를 당했다는 박탈감을 느낀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원래 이러니까 싫으면 말라는 배짱 영업이 이곳의 지배적인 정서라는 점입니다. 반성은커녕 정당한 항의를 하는 손님을 진상 취급하며 입을 막아버리는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그들에게 손님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탕 치고 버릴 일회용 지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방문객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며 두 번 다시 오나바라는 저주 섞인 맹세를 남깁니다. 계산대 앞에 단골 멘트,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어요. 는 이제 너무 뻔해서 하품이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계좌 이체라도 해드릴까요? 라는 물음조차 차갑게 거절당하고 오직 현찰, 검은 돈만을 강요받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특정 점포의 일탈이 아니라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시장 전체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소득을 숨기겠다는 의도이자 탈세를 위한 명백한 지하 경제의 증거입니다.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순간 시장의 민낯은 경제관념이 결여된 무법지대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사업자 등록조차 없는데 무슨 영수증이냐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범죄 사실을 마치 생존 논리인 양 당당하게 내세우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에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불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오히려 정당한 납세 증빙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2025년 전 세계가 핀테크와 비접촉 결제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광장시장은 홀로 금융 시스템이 단절된 고립된 섬으로 남았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서울의 심장부에서 7, 80년대식 현금 경제만을 고집하는 이러한 지체 현상은 실로 기이한 풍경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익숙한 외국인들에게 이것은 매력적인 복고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현금 결제 강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이곳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작동하는 지하 경제의 온상임을 알리는 위험 신호로 해석됩니다. 소비자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소비자 보호법이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사각지대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은 곧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체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가격 왜곡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적대감, 바로 불친절의 일상화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개인 상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라는 폐쇄적 생태계가 공유하고 재생산에 온 잘못된 조직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마저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은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경험을 기록하려는 여행객의 카메라는 통제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가 아닌 훈육받는 객체로 전락합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려는 그들의 약탈적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고객을 가치 창출의 파트너가 아니라 한 번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그만인 일회성 먹잇감으로 바라보는 천박한 상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의 오만한 태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고객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통제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뿌리내렸습니다. 거래의 기본인 신뢰와 환대는 사라지고 상인의 비위를 맞춰야만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기형적인 권력 관계만이 남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눈치를 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고 여행의 즐거움은 불쾌한 감정 소비로 대체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무형의 가치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시장은 차별과 무시라는 배신감을 안겨주며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의 붕괴는 단순한 교육 부재가 아닙니다. 고객을 오로지 현금 인출기로만 바라보는 물신주의적 사고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신뢰 자본이 한번 무너진 시장에 재방문은 없습니다. 불친절이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상인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위기 관리 능력이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영업 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내세우지만 그 실효성을 따져보면 시장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흘에서 보름 남짓한 휴업은 그들에게 징벌적 손해를 입히지 못하며 오히려 재충전을 위한 휴가쯤으로 가볍게 인식될 뿐입니다. 경제적 페널티가 없는 제재는 행동 교정의 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변화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되려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외부의 목소리를 영업 방해로 규정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공격하는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보입니다. 외국인의 불만을 문화적 차이나 오해로 치부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내부 개혁보다는 입막음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낙후된 결제 인프라와 가격 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전무하며 그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현실 인식에 빠져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역사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아닌 은폐와 망각의 역사였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덮어두기만 급급했습니다. 자정 노력이라는 구호는 면피용 수사에 불과했고 대중의 기억력은 짧다는 오만함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 경제의 가장 무서운 원리를 간과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시끄러운 항의가 아니라 소비자의 조용한 이탈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광장 시장의 침체를 외부 요인이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른 인과응보입니다. 누군가의 선동이나 조직적인 불매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지성이 작동한 결과이며 비합리적인 시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도태 과정입니다. 소비자들은 각자의 데이터를 공유했을 뿐이고 시장은 그 데이터에 기반해 냉철하게 거래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 건의 부정적인 경험은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며 이는 전 세계 잠재 고객의 의사 결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루언서들의 경고는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일종의 리스크 관리 보고서로서 여행객들에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위험 회피 본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정보가 축적될수록 시장의 평판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주의하라는 조언이 접근 금지라는 경고로 격상된 것입니다. 이제 광장 시장은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여행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 해지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불량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대체 가능한 우량한 관광 자원이 넘쳐납니다. 굳이 내수 차별과 바가지를 감수하며 이곳을 소비할 유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보력이 있는 내국인과 달리 평판에 의존해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신뢰의 붕괴는 곧 해당 여행지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광장 시장의 브랜드 자산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글로벌 관광 지도에서 스스로 소멸해가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발길을 돌린 한 명의 고객은 단순히 매출의 손실이 아닙니다. 미래에 유입될 수백 명의 잠재 수요까지 차단하는 방벽이 됩니다. 그들이 남긴 냉혹한 평가 데이터는 수천만 원의 마케팅 비용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낙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광장시장이 맞이한 이 쓸쓸한 몰락은 변화를 거부하고 고객을 기만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내려진 엄중한 경제적 심판입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공포스러운 건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라리 나았다는 점입니다. 욕하며 안 가는 건 언젠가 풀리지만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은 돌이킬 약도 없습니다. 100년 묵은 간판이 걸려있고 건물 뼈대가 멀쩡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영혼 없이 껍데기만 남은 거대한 세트장에 불과합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만드는 혈액은 낡은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파는 이와 사는 이 사이에 오가던 믿음이라는 자본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자본이 부도난 순간 광장시장은 생명력을 잃고 박물관 유리관 속에 갇힌 화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냉혹하게 팩트만 봅시다. 소비자가 변심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상인들의 탐욕이 고객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집어 던진 꼴입니다. 현금 내놔라, 비싸면 꺼져라 하던 그 오만방자함들이 하나둘 뭉쳐서 결국 제 발로 찾아온 손님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팔이 날리는 골목에서 이제 와 오세요라며 읍소해봤자
이미 버스는 떠났고 텅 빈 메아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울릉도라는 끔찍한 선행학습을 거쳤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씨가 마르고 나서야 땅을 치고 통곡했던 그 참사를 말입니다. 등 돌린 배는 다시 항구로 오지 않았고 무너진 신뢰의 탑을 다시 쌓는 건 무너뜨릴 때보다 수백 배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울릉도가 온몸으로 보여준 그 피비린내 나는 교훈을 지금 광장시장은 목에 칼이 들어온 심정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바가지의 성지라 불리던 그곳조차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굶어 죽게 생기니 그제야 비로소 백기를 들더군요. 가격표를 고치고 친절한 척하는 건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닙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굴복한 비참한 생존 본능일 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바닥에 떨어져 깨진 믿음의 유리조각은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빈다고 해서 다시 붙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가면 호구되는 곳, 뒤통수 맞는 여행지라는 낙인이 찍혀 신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광장시장의 운명시계도 이와 소름 돋게 똑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으며 멸망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종이 쪼가리, 사과문 따위가 아닙니다. 시장 바닥이 아주 적막강산처럼 텅 비어버리는 충격 요법뿐입니다. 매출 장부에 영원히 찍히고 당장 내일 밥그릇이 깨질지 모른다는 살기등등한 공포가 덮쳐야 정신머리를 고쳐먹을 겁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자각은 상인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미줄 친 금고가 주는 싸늘한 현실에서 나옵니다. 지금 겪는 이 썰렁함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지독하고도 정확한 인과응보의 청구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철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정도 고통으로 그들의 뼛속 깊은 습성이 바뀔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옛날 옛적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당했던 수모와 배신감은 디지털 세상에 박제되어 잠재적 방문객들에게 절대 가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목 놓아 부르는 컴백 노래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질러대는 단말마의 비명에 불과합니다. 진심 어린 참회 없이 돈 떨어지니 고개 숙이는 그 얄팍한 처세술은 떠나간 손님들에게 오히려 더 큰 역겨움만 줄 뿐입니다.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미안한 건지 아니면 매출이 급해서 쇼를 하는 건지 냄새만 맡아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제기의 열쇠는 인테리어 공사에 있지 않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정신 상태를 외과 수술하듯 도려내는데 달려 있습니다. 허나 수십 년간 몸의 배난탕주의와 눈탱이 문화라는 악성 종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새살이 돋는데 그들은 진통제만 찾을 뿐 수술대에 누울 용기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엔딩은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스런 폐가로 전락해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지붕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아닙니다. 호흡이 멈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걸 직시하십시오. 100년이라는 숫자 노름이나 콘크리트 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은 보이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그 소중한 신뢰 계약서를 상인들 스스로 탐욕의 라이터로 불태워버렸고 지금은 싸늘한 잿더미만 뒹굴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던 장터는 온데간데없고 과거의 영광만 박제해놓은 기괴한 탐욕 전시관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텅 빈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은 마치 폐허를 떠도는 유령들의 구슬픈 곡소리처럼 들립니다. 가격 몇백 원 내리고 웃는 가면 쓴다고 손님이 돌아올 거라 믿는다면 그건 지독한 착각이자 망상입니다. 손님들이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지갑이 털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짓밟히고 믿음이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고객은 이탈한 게 아닙니다. 기만과 무시로 무장한 상인들에게 강제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진 이 신뢰의 사형 선고는 항소도 재심도 불가능한 영구적인 확정 판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진짜 공포스러운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설마 이 처참한 붕괴가 광장시장 하나만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썩어 문드러진 바가지의 악취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개의 재래시장의 몰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신뢰부도 사태의 서막입니다. 지역 축제의 살인적인 물가부터 외국인을 호구잡는 택시와 숙박업소까지 등쳐먹기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작은 개미구멍들이 모여 국내 관광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실시간 재난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장시장에 돌을 던지며 비난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수많은 곳들이 조용히 괴사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인 137. 소비자가 입을 다무는 건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더는 말 섞기도 싫다는 아주 끔찍한 손절의 신호탄입니다. 광장시장 사태를 단순히 시장 하나의 문제로 보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줄도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 뿐입니다. 이미 썩은 살점은 도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철한 눈으로 다음 차례가 될 시한폭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성벽도 내부의 오만함 앞에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려고 기회를 엿보는 또 다른 덫들이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다른 상권들도 실상은 기반부터 쩍쩍 갈라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의 등을 돌리게 만든 대가는 혹독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그 어떤 판사보다 가혹하게 단죄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썰렁해진 거리와 파리만 날리는 가게들. 이게 바로 눈앞의 이익만 쫓다가 치르게 된 막대한 청구서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곳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때 번성했던 과거의 영광만 남긴 채 지도에서 지워지게 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뼛속까지 갈아엎는 혁신 없이는 결국 도태되어 죽게 된다는 냉정한 현실만 남은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머지않아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는 또 다른 암적인 존재를 고발하기 위해 새로운 취재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번지르르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추악한 민낯.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내 돈과 내 권리는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호갱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더 날카롭고 영리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외침이 단순한 악플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 몰린 K, 관광이 정신 차리고 환골탈태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으신 황당한 바가지 요금이나 갑질, 혹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낱낱이 고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썩은 물을 빼내고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추악한 비밀들이 빛을 볼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달콤한 거짓말 대신 쓴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이 경고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꼼수는 전공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 기만적인 상술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층 더 강력하고 예리한 분석으로 감춰진 진실의 껍질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와 땀이니까요.